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의 미차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좀 켰는데, 자, 종목 선정하는 루틴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렇게입니다. 지수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체크한 다음에 강한 업종, 섹터,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종이랑 테마, 섹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 싶은 종목의 일봉, 차트상 일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분봉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종목 선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종목 선정이 완료가 되면 매매를 하겠죠. 매수를 하겠죠. 이렇게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수를 체크해 놓지 않는다면 이 과정들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거를 체크하기 전에 좀 좋은 종목을 봐놨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미리 봐놨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이 지금 사기에도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종목 차트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수가 하락할 때 굉장히 많이 빠지는 종목이었어. 지수 하락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종목이었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즉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수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수를 체크하기가 저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저는 나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제가 선 하나로 이 지수를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이 지수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3개월 후에 어떻고 3개월에 3,300 간다, 3,400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몇 개월 후가 어떻고 몇 주가 어떻고 이거를 파악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수가 어떨지 대응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선을 이 당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지수가 오늘 움직이면서 지수가 나쁠지 좋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지표로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이제 마법의 선이라고 할게요. 마법의 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를 봐야 되니까 지수 차트를 좀 켜주세요. 여기 차트에 들어가시면 업종 종합 차트 있죠. 그래서 여기 키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켜놓고요. 정말 쉽습니다. 어떤 선이냐? 바로 이 선입니다. 이 검은색 선. 검은색 선 보이시나요? 네, 검은색 선입니다. 이게 무슨 선이냐면은 바로 가격이동 평균선 120일 120선입니다. 120선. 저 여기 보이시나요? 120. 이 선이에요. 이 선. 120.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트를 켜면은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격이동이라고 치면 이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거든요. 이 선을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120선 있죠?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그냥 차트 켜면은 다 설정돼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후행지표다. 주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후행지표라서 나 이동평균선 안 본다,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보고 혹시 적용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나름 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좋은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켜면은 필수적으로 나오는 그런 보조지표겠죠, 이동평균선이. 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 선을 이 마법의 선이 120선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 선을 지수의 추세와 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뭐라고요? 추세와 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120선이 있고 분봉상 120선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120선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라인 설정을 원래 회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좀 잘 보이게 검은색 선으로 설정을 하고 너비를 3포인트로 해줍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눈에 딱 잘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그런 용도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체크하는 용도예요. 체크. 네. 그래서 조금 더 예시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지수의 추세가 어떻구나, 강도가 어떻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용도입니다. 네, 그러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추세. 자, 이 선으로 추세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지수의 추세가 어떤지 보는 용도인데 어떻게 보느냐. 정말 쉬워요. 자, 정말 쉽습니다. 좀 길게 볼게요. 정말 쉽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지금 검은색 선이 어때요? 검은색 선이 하락으로 향하고 있죠. 하방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검은색 선이 어때요? 상방으로 향하고 있죠. 이 3분봉상. 자, 이 검은 선이 하방으로 향하고 있고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 자, 하방으로 향해 있으면 추세가 안 좋구나. 상방으로 향해 있으면 추세가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너무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 이거 지난 차트 돌려보면은 이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 추세가 꺾일 때, 이 추세가 이렇게 그 하방에서 상방으로 꺾일 때 이 구간을 보면은 이게 어떤지, 과연 꺾일 때 어떤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추세가 꺾인 게 이날입니다. 자, 이날.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려셨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아니 이게 꺾일지 어떻게 아느냐, 이 추세가 꺾일지. 자, 어떻게 아느냐. 이 검은색 선과 자, 이 검은색 선과 이 캔들의 이 너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격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넓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좁아지죠. 자,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좁혀졌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평선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평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질 수 없고,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쯤 되면은, 자, 여기서 이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졌다가 좁혀졌으면은 하락의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좁혀졌으니까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성. 무조건 추세 전환한다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날 이제 봤어. 이날 내가 주식을 하려고 딱 지수를 봤어. 시장을 볼 때 지수가 어떨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게요. 지수가 이날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크게 갭 상승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갭 하락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수가 보합권에서 여기서 이제 보합권에서 이격이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이평선, 이 검은색 선 위로 올라가면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오늘 반대로 이 저점을 깨면은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오늘 지수가 이랬는데 이 구간에서 들어간다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는 있어. 일단은 잠시만요. 자, 조금 흥분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 있어. 아직까지 돌리지 않았어, 이평선이. 근데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는데 아직까지 돌리진 않았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구간에 들어간다면은 지수가 시가를 깨면은 어디까지 빠질 줄 알 수가 없으니까 손절을 해야겠구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을 해야겠구나. 지수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종목을 내가 잘 선정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이 검은색 선 위로 캔들이 올라온다면은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 움직임이 당일, 적어도 그 하루 동안은 괜찮은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 추세를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검은색 선이 하방으로 향해 있으면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상방으로 향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하방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격이 이렇게 최대한 줄어들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추세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추세와 강도, 그중에 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도는 이게 센가 안 센가, 추세의 강도가 센가 안 센가,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 이것도 이 캔들이 주가가, 이 시장 움직임이 이 검은색 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캔들이 위에 있으면 그래도 이 상승으로서의 강도가 세고, 밑에 있으면은 하락으로서의 강도가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밑에서는 검은색 선 밑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검은색 선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상승의 힘이 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위에서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투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검은색 선을 지지를 받는다면 그냥 조정을 받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격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서의 추세가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일 이 검은색 선 밑에서는 상승의 힘이 약하죠. 상승의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는 상승의 힘이 강하죠. 상승의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간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구나, 이런 구간은 정말로 추세 전환을 한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결과론적이고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되신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단기적인 이런 추세 움직임은 3분봉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3분봉으로 보고요. 이 3분봉으로 조금 더 나는 추세를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면 되겠죠. 15분봉, 그리고 30분봉, 60분봉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더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1봉 보면 됩니다. 자, 1봉 어때요? 지금 120선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하방으로서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올라올 때는 어때요? 위로 올라오면서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상승으로서의 힘이 센 겁니다. 네, 이렇게 쉽게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지수를 봤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거 오늘은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이렇게 갭상승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검은색 선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시가를 깨면서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수가 오늘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를 확실히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죠. 여기 또 지지해주죠. 그니까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서 시가를 완전히 이탈해버리고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120선 굉장히 이제 붙으면서 120선을 깨려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 지수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았겠죠.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거는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많은 경험이 쌓여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 차트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보셔야 되고 매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수 보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급등일보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급등일보, 저희 급등일보 채널에서는 저희 5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최근에 그래도 시장 반등이 찾아왔지만 혼자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종에 대해서 알려주고 뉴스에 대해서 관점 이런 거 다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지수도 말씀드리면서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급등일보 꼭 구독해 주시고요. 텔레그램 들어가서 급등일보 검색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 링크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